코모도 왕도마뱀은 오늘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도마뱀이며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이 거대하고 무서운 생명체들이 진짜로 생겨난 곳은 아닐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그들의 화석을 호주 동부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그게 약 400만 년 전의 것이었단 거예요. 코모도 왕도마뱀은 먹이 사슬에서도 지배적이고 사슴, 물소, 그리고 멧돼지와 같은 정말 큰 동물들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코모도 왕도마뱀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모든 걸 먹을 거예요. 코모도 왕도마뱀이 식사에 관한 한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 수 때문에 물리면 치명적일 거라고 믿었어요. 사실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독이 있는 도마뱀들 중 하나이기도 해요. 가리알은 선사시대의 공룡 옆을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먹이 사슬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생물 같아 보여요. 이 친구들은 수천만 년 동안 우리 행성에서 살아왔어요. 이 길고 좁은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보세요. 주둥이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잡기엔 완벽해요. 물고기요. 또 이들은 좋은 부모예요. 심지어 파충류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인 부모이기도 하죠. 암컷은 알을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개의 둥지에 낳고 강이나 잠재적인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요. 어린 가리알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것 같을 때 제일 가까이 있던 가리알로 달려가 종종 자신들을 쫓는 것들부터 숨기기 위해 그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가요. 철갑상어가 단순하고 원시적인 고대 물고기처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철갑상어는 적어도 2억 5천만 년 동안 우리 행성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철갑상어의 화석은 북반구 전역에 있어요. 대부분 큰 민물강이나 호수에서 찾을 수 있지만 어떤 종들은 바다로 여행했다가 번식할 필요가 있을 때만 호수나 강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50에서 60년을 살고 5.5m까지 자라요. 그들 중 많은 수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 800m나 떨어져 있어도 표면에서 들을 수 있는 큰 첨벙 소리를 일으켜요. 아무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다른 철갑상어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솔레노돈, 통통한 몸과 짧은 다리를 가진 독이 있는 포유동물이에요. 7천만 년 이상 동안 카리브해 지역에서 살아왔어요. 나무로 오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땅에서 보내요. 거기서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불규칙한 길을 걸어가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짧은 거리를 꽤나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솔레노도는 특별한 의사소통 방법을 갖고 있어요. 짹짹거리거나 지저귀거나 딸깍거리거나 꽥꽥거리고 꽥 소리를 지르죠. 염소 같은 냄새를 풍기는 특유의 피부샘을 갖고 있어요. 밤에 솔레노도는 무척 주동물을 찾는 걸 좋아해요. 긴 주둥이를 이용해 흙을 살피고 낙엽이 깔린 흙을 조사하죠. 유연하고 우리의 어깨 관절과 비슷해요. 날카로운 발톱을 사용하여 썩은 나무 줄기를 찢는 동안 이 방법으로 움직임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서 좁은 틈을 탐험할 수 있어요. 아네, 달팽이, 도마뱀, 개구리, 참개, 새알 이런 것들이 메뉴로 반영받고 있죠. 바다 칠성장어는 대서양 서부와 북부에 사는 고대 기생성 어류예요. 그 체형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들을 거머리라고 부정확하게 묘사해요. 이 종들은 3억 4천만 년 이상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적어도 4번의 큰 멸종 사건을 겪었어요. 바다 칠성장어는 후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하고 길을 안내해요. 바다 칠성장어의 이빨을 확인해 보세요. 적어도 12줄이나 되는 이빨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머리 꼭대기에는 콧구멍이 하나 있어요. 다른 물고기의 피를 빨기 때문에 바다 뱀파이어와 같아요. 어떤 바다 칠성장어종은 육식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은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어렸을 때 먹었던 시절의 저장한 에너지로 살아가요. 바늘 두더지가 정말 귀엽다는 건 인정해야 할 거예요. 좀 기괴하고 걸어다니는 게 모순이긴 하지만요. 먼저 개미핥기, 오소리 그리고 호절을 섞은 것 같아 보이죠? 포유 동물이지만 알을 낳는 원시적인 종류예요. 우리가 보통 단공류 동물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살아있는 포유류는 오리너구리예요. 또한 바늘 두더지는 부리가 전혀 없고 다소 짧거나 길 수 있는 통통한 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짧거나 긴 부리로 분류되어 있어요. 속이 빈 가시로 덮여 있는데 이건 사실 변형된 털이에요. 가시 사이에 털이 바늘 두더지를 따뜻하게 해줘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수천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니 분명히 그들에겐 효과가 있었어요. 엘리게이터 가아는 실제라기보다는 전설 같아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에요. 잉어와 악어를 섞은 것도 아니고 악어와 관련도 없어요. 하지만 날카로운 이빨과 악어 같은 머리를 확인해 보세요. 이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1억 5천만 년 이상 되었고 거의 모든 시간을 담수에서 보내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어종이에요.
염분이 섞인 물을 견딜 수 있고 심지어 소금물을 마시기 위해 들를 수도 있지만 습지, 늪, 호수 그리고 느릿한 큰 강의 웅덩이들은 여전히 엘리게이터 가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엘리게이터 가는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넓적부리 황새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라고 불러요. 이것들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는 눈싸움이에요. 부리를 목에 대고 말 그대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금빛 눈은 분명히 넓적부리 황새들이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더 힘이 센 걸로 유명해요. 이 새들은 발성기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황새보다 펠리컨에 더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바비루사는 때때로 선사시대의 돼지라고 불리기도 해요. 말레이어로 그들의 이름은 돼지 사슴을 의미해요. 사슴다리 같아 보이는 섬세한 다리에 어떻게든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통 모양의 육중한 몸매를 보세요. 수컷은 주둥이를 통해 위로 가다가 어느 순간 머리를 향해 뒤로 구부러지는 큰 앞니를 가지고 있어요. 돼지 버전의 오크 같아요. 이것들을 묘사한 35,000년 이상 된 동굴 벽화 그림이 있어요. 일반 돼지와 달리 바비루스는 땅을 파거나 땅속을 파헤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코에 주둥이뼈라고 불리는 게 없어요. 주둥이를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뼈 말이에요. 그것 없이는 이 동물들은 단단한 흙을 뚫을 수 없어요. 중국 왕도룡뇽은 이미 1억 7천만 년 동안 지구를 배회해온 우습게 생긴 생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양서류죠.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길이가 183cm고 무게가 50kg까지 나가요. 꼬리가 몸 길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이 특정한 색이 동물이 주로 사는 강의 바닥과 섞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중국 왕도룡뇽을 알아채기는 어려워요. 투아타라는 처음에는 평범한 이구아나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이죠. 몸에서도 그 고대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머리 꼭대기에 원시적인 제3의 눈이 있어요. 특히 어떤 투아타라는 그 위에 비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긴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이게 일종의 고대 광센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파충류들은 계절과 매일의 생물학적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이걸 사용했을 거예요. 투아타라는 오늘날의 파충류처럼 외부 귀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물고기도 물속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소리를 들어요. 해파리는 지구상에 5억 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어요. 네, 해파리가 최초의 공룡보다 2억 5천만 년 더 늙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해파리 몸은 부드럽고 거의 완전히 물로 되어 있어서 해파리 화석은 정말 희귀하죠. 가장 오래된 것은 유타에서 발견되었고 5억 500만 년 전의 것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불멸인 한 종의 해파리가 있어요. 다른 해파리들에게 삶의 종말을 뜻하는 일종의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이것들은 작은 조직 덩어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라서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